안녕하세요. 이든부동산 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경매가 진행되면서 우선 변제권이 어떻게 적용이 돼서 나의 임차 보증금을 이제 어떻게 지켜주는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제 후순위를 순서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들을 알아보기로 했는데, 보니까 최우선 변제권도 하고 나서 이걸 같이 얘기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경매에서 어떻게 두 가지가 적용이 되고 나의 보증금이 얼마씩 이제 보장을 받고 변제를 받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우선 변제권이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똑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제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제3조 1항과 제8조 1항을 적용을 받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소액임차인이, 그러니까 모든 임차인이 아닌 소액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이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볼 게 있어요. 우리가 확정일자라는 우선 변제권에서는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문구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이제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제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된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로 못 받는 금액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후순위에서 그 부분으로 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후순위보다 우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을 또 갖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우선 변제권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아까 최우선 변제와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이, 그러니까 거기 아까에는 소액이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소액 임차인이었지만 여기에는 그냥 모든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붙여졌을 때 이제 환가대금에서 다른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이제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는 이제 선순위, 모든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받는 거고, 이렇게 간략하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된다, 최우선 변제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에도 보면 지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요건이라고 나오잖아요. 우선 변제도 요건이 있었어요. 우선 변제는 대항력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 네, 이것이 우선 변제권입니다. 그죠? 변제권일 때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고, 최우선 변제는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똑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소액 임차인의 범위에 들어야 돼요. 소액 임차인, 그러니까 보증금이 얼마인지 범위가 정해 있다는 거죠. 네, 다음 파트에서 그 부분 또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매 등기 신청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똑같은 부분이죠.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대항 요건이 뭐였죠? 주택의 인도, 이제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전입신고를 꼭 해야 된다는 부분. 네, 이렇게 두 가지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확정일자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없어도 되지만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된다, 이 부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대항 요건은 언제까지? 경락 기일까지는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고요. 세 번째로, 임차주택이 또 경매나 공매로 매각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매매 되나요? 안 되나요?
매매는 안 돼요. 그냥 일반 매매는 안 되고, 또 상속, 그 다음에 증여, 이걸로 인해서 난 최우선 변제권이 생기냐? 안 생깁니다. 명심하시고요. 네 번째, 우선 변제권에서도 똑같았어요. 이제 내가 이거를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배당 요구를 했어야 되잖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배당 요구를 해야 하고요. 우선 변제권 행사를 신고해야 됩니다. 그 부분 알고 계셔야 되고, 우선 변제권 신청은 어디에 하냐면 체납처분, 납처분, 관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매로 진행되면은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체납처분 관청에다가 우선 행사권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다음 파트 때 같이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가지 요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아까 보면은 이제 우선 변제권의 보증금에 이제 범위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소액임차인도 보증금의 범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증금도 전체가 아닌 그 중에 일정액만 보장을 해주고 이렇게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둬야 될 것이 이렇게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최우선 변제금을 이제 해줄 때 세월이 바뀌면서 보증금들이 이제 올라갔어요. 많이.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기준을 잡았던 걸로 하다 보면은 너무 적은 금액에 이제 최우선 변제를 받아서 이분들이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에 따라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잠깐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1986년 6월 13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나봐요. 그래서 그때 서울과 직할시에 있던 분들은 보증금, 임차보증금 범위가 300만 원이었어요. 내가 보증금이 300만 원이 되면은 이제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았는데 지금은 5,500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300만 원을 다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니까 2021년도에는 이제 과밀업체권 지역에서는 4천만 원이었네요. 그리고 그 중에 1,600만 원은 이제 소액임차 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금 1,600만 원을 먼저 이제 변제받는 부분이 있었네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쭉 이렇게 2008년, 2010년, 2014년, 그 다음에 2021년 5월 21일 날 또 변동이 있었고, 지금 보면은 2023년 2월 21일자로 지금 변동된 부분으로 우리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궁금증이 생기겠죠. 여기서. 그죠? 그러면 지금 내가 2021년 2월 21일이니까 지금 계약하는 분에 대해서는 1억 6,500만 원 내가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5,500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구나. 맞을까요? 아닐까요? 받지 못합니다. 받지 못한다가 아니고 그거는 임대인의 그 등기사항 증명서의 을구를 보고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되어 있는지 그 접수 날짜를 봐야 됩니다. 그 예시를 한번 제가 등기사항 증명서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걸 한번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등기사항 증명서 일부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등기사항 보시면 이렇게 갑구와 을구로 나누어져 있고요.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으로 나와 있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입니다. 여기 보면 이분은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죠. 근저당권이랑 저당, 그 다음에 많이 들어봤던 가압류, 압류,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물건들이 여기에 기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적용을 같이 얘기해 볼게요. 근저당권이 이분은 2023년 8월 25일 날 설정이 되었습니다. 기억이 나죠? 여기 보시면 아까 앞장을 보시면 앞장을 말고 우선 요걸 지우고 여기 보시면 이게
2023년 5월 달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 5월 2021년 5월 11일 적용이 아닌 변경이 됐기 때문에 5월이니까 2023년 2월 21일 해당이 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1600만 원, 1650만 원 이하면은 해당이 되는데 아까 그분은 얼마였죠? 여기 보시면 아까 1억 5천이라고 만약 예를 들었을 때는 1억 6,500이니까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이분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제 보는 방법 아셨죠? 이렇게 여기에 있는 근저당, 이제 을구에 있는 근저당권 접수 날짜를 보고 이렇게 보고 이제 첫 번째 예를 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표에 가서 이 날짜랑 여기 보면 기준 시점 날짜가 있어요. 표에 거기에 이 날짜를 보면서 아 이게 내가 해당이 되나 안 되나를 보고 이제 이 보증금이 해당이 되는지 이게 해당이 되면 이제 보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그 계약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소액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이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시겠죠? 좀 이따가 이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명확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최우선 변제를 오늘 모든 분이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행사할 수 없는 이제 임차인들도 있답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끝난 주택에 그 후에 입주한 소액 임차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됐잖아요. 예, 얘들은 이제 안 된다는 부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했는데 이제 계약갱신을 했어요. 근데 계약갱신을 했는데 보증금이 증액돼서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이 만약에 이제 아까 이제 1억을 이제 보증금을 전세 보증금을 했는데 임대인께서 2021년도에 3월에 이제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1억이.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는 이게 1억 얼마였죠? 이때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1억 3천이었어요. 1억 3천이어서 이때는 소액 임차인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갱신을 하면서 2023년에 1월 19일 날 1억 7천만 원으로 해서 7천만 원을 올려줬어요. 그럼 이분은 소액 임차인이 되나요? 안 되나? 안 됩니다. 소액 임차인이 안 돼서 최우선 변제권을 상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부분도 명심을 하시고 한번 이제 계약 진행하는 거나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같이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이분이 서울에 거주하시고요. 그 다음에 2023년 5월 17일 날 이사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선 변제권까지 가지고 있네요. 그죠? 우선 변제권이 있고 전세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근데 2023년 3월 17일 날 이분이 근저당 설정을 했네요. 이게 그러면은 접수일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접수일자고 이게 접수일자면서 이게 기준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날 기준 시점에 해당되는 이제 보증금을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보시면 여기 가서 아까 표를 보겠습니다. 2023년이니까 아까 우리 여기 도표를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2023년 5월이니까 여기 그럼 지금 현재를 적용을 받을 수 있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2023년 2월 21일 날 변동이 되었잖아요. 그럼 보증금은 얼마예요? 1억 6천이니까 아까 그분은 1억 5천만 원이었죠. 보증금이. 그러면 이분은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소액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분은 최우선 변제는 얼마일까요? 5,500만 원.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이 되고요. 그럼 두 번째 사례 한번 또 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서울에 거주하고요. 똑같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이제 대항력이랑 모두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도 똑같이 1억 5천. 그런데 임대인이 2021년 3월 17일 날 근저당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기준 시점 날짜가 되겠죠. 그럼 아까 그 표에서 2021년 3월 17일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3월 17일이니까 21년 5월 11일도 적용이 안 되네요. 위로 올라가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적용되는 날짜가 언제죠? 2018년 9월 18일께 적용이 됩니다. 그때는 서울이었죠. 얼마예요? 1억 1천만 원이 되어야 소액 임차인이 되고 3,700만 원에 대해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근저당이 언제였죠? 21년 4월 17일이니까 그렇고 지금 1억 1천만 원인데 보증금이 얼마였어요? 아까 여기 보시면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4천만 원이 초과했네. 그러면 이분은 소액 임차인일까요? 아닐까요? 이분은 소액 임차인이 아닙니다. 그럼 최우선 변제금 적용을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아셨죠? 이 부분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해되셨죠? 이제 이것으로 이제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고요. 우선은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를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선 변제는 다른 후순위보다 먼저 받을 권리,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는 선순위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우선은 더 좋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가 있죠. 또 하나 플러스 될 게, 우선 변제권이 가지려면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은 있는데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네, 대항력만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대항력을 꼭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을 적용을 해서 경매 때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고 변제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할게요. 감사합니다.